안녕하세요. 금융아침마입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차량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간혹가다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차가 할부가 남아있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십니다. 이 할부가 남아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제가 그런 영상을 몇 번이 올린 적이 있죠. 그럼 이분들께서는 그 영상을 못 보셨거나 아니면 보셨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할부차의 경우에 자동차 담보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차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인 경우에만 한합니다. 간혹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배우자 또는 뭐 부모님 이렇게 해서 공동명의로 소유하신 분들이 있는데, 공동명의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공동명의 소유자이신 분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분께서도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분율도 본인이 더 지분율이 훨씬 높아야 돼요. 공동명의 신분이 뭐 90%, 내가 한 10% 이래버리면 안 돼요. 최소한 내가 60%, 공동명의자분이 40% 이런 식으로 내가 지분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솔직히 복잡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 공동명의 자동차는 이용을 대부분 잘 안 하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출 받는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 보죠. 자, 본인 소유의 자동차인 경우에 한한다 했고, 또 하나 무담보. 아니다. 무담보가 아니라 무이고죠. 무이고. 타던 차 그대로 이용 가능.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어디 제가 사채업자도 아니고 차를 담보로 입고해가지고 대출해주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제가 취급하는 상품은 전부 다 이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취급하는 상품이고 100% 무이고. 그러니까 차를 담보로 대출은 이용하지만 해당 차량을 입고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몰고 다니고 다만 그 차량으로 해서 본인이 필요한 자금을 구하시는 거죠. 자, 이 차의 경우 간단하게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격. 무직자 포함. 누구나 가능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 외적인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라고는 말할 수 없고, 무직자 포함. 그럼 뭐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 어떤 누구든 직업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리고 차종은 국산차, 외제차 모두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한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죠. 단. 어디 적었냐? 자가용, 그리고 2톤 미만 자동차. 자가용, 즉 영업용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란색 남바,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2톤 미만이 아니라 이해한대.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 위로는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 봤을 때
뭐 3톤까지도 가능한 곳이 있어요. 뭐 제가 취급하는 곳은 2톤 이하까지만 가능한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이상은 이제 화물차 건설에 관련된 차량이라 생각해가지고 자가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이상 되는 이 이상 되는 화물차 특수 건설 차량이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따로 화물차 할부를 해주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문의를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주행거리 아, 왜 이러지? 주행거리는 일단 20만 킬로미터 이하, 20만 킬로미터 이하여야만이 가능하고, 20만 이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20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길률도 좀 높아지고 금액도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20만이 넘어가 버리면 거의 차량 시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량 시세가 최소 500만 원 이상 나와야 되는데 500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20만 킬로에 내 차가 19만 8천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은 해요. 가능은.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 글씨 신용 등급. 여기에 제가 누구나라고를 포함을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신용등급이 가장 큰데, 나이스 7, 올 크레딧 8등급 이내여야만이 가능합니다. 이 이하의 등급은 신용에 현재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불과 얼마 전까지라도 신용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므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최소 나이스 7 아니면 올크레딧 8등급 둘 다, 이제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나이스는 7, 올크레딧 8 둘 다 올라 있어. 얘는 나이스는 8이고 올크레딧은 5등급. 안 돼요. 얘는 5등급인데 얘가 9등급. 그래도 안 됩니다. 둘 다 7등급, 8등급 이내에 올라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자격 조건을 했고, 할부차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할부차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참, 이걸 지우기에는 그러고, 할부차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설정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설정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은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뭐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없어요.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설정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면 할부차는 현재 할부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죠?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할부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근데 차량 시세가 1500만 원이야. 설정 금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2000만 원이에요. 이 뜻은 곧 무슨 뜻이 되느냐? 이분께서 처음 차를 살 때 이 할부를 끊을 때는 분명히 2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이상을 끊었다는 얘기가 돼요. 이 설정은 할부를 해준 그 할부사에서 채무자의 신용에 따라서 설정 금액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신용이 너무 좋아, 소득도 있고, 그러면 설정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용이 좀 아리까리해, 이거 신용이 애매한데, 그러면서 소득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니면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소득 대비 부채가 좀 더 많거나, 이러면 이건 할부해줬다가 나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에 최대 100%까지 설정을, 최대 이 100%라는 얘기는 곧 할부 금액에 대한 10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 그러니까 할부사 입장에서 이 사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대출은 나가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부 금액이 2천이다. 그럼 2천만 원 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갚을 수도 있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좀 불안불안하다. 그럼 뭐 50%만 걸릴까? 아니면 70% 아니면 30%. 마음이에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지까지는 제가 할부사를 이용해 보질 아니 할부사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판단 기준이 어찌됐든 전산에 나오겠죠. 그래서 몇 프로까지 설정. 그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2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부 금액을 최소 2천 아니면 그 이상을 할부로 끊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은 할부 잔액이 1,000만 원 나 있고 차량 시세가 1,500이에요. 그럼 전액보다 차량 시세가 500만 원 더 많으니까 500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금수사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설정 금액 2천. 이 할부사에서는 나중에 이 채무자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자기네들이 이 차량으로 차를 예를 들어서 압류해서 매각을 한 후에 그로 인한 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는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2천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는 원금 이자 포함해서 2천이라는 얘기지 뭐 원금 이자 포함해봤자 1,60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400도 흘러돈 가져간다 그러지는 않고요. 최대 자기네들이 설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부차가 이렇게 설정이 돼서 그 후순위로 이제 나가야 되는 이 차량 담보대출 이곳에서는 이거 대출 나가갖고 사고 터지면 우리는 건져올 게 아무것도 없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건 못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차량 시세가 1,500이고 설정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분은 비록 할부 잔액이 1,000 있지만 차량 시세가 1,500이고 설정 금액이 1,000이기 때문에 이분은 5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예요. 설정이 1,000밖에 안 돼 있고 시세가 1,500이니까. 이 설정 금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차량 잔액, 할부 잔액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이 차량, 내 차로 인해 설정이 얼마나 됐는지, 할부사에서 얼마나 설정을 했는지 이 금액을 알게 되면 특별히 내 신용회가 문제가 없고 이 등급 안으로만 들어온다면 대출을 내가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겠다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 금액만 잘 알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된다. 근데 설정 금액을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드리니까 이걸로 인해서 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추론을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액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조회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과 금리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게 알맞으면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은 이금융권 상품입니다. 이금융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 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에요. 이 얘기는 곧 이자가 좀 높다라는 얘기가 되죠. 금리가 뭐 낮게 나오시는 분들은 신용이 아주 좋아가지고 낮게 나오기도 하지만 금리 할인 또 적용하고 하면 뭐 10%대 초반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많이 형성이 됩니다. 신용이 좀 문제가 있고 그러신 분들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최악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대출 나갈 수 있지만 가장 최악의 등급인 경우에는 20%가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안 돼요. 내가 이자가 높아도 이 자금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이용하시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찍고 다음 영상에는 이렇게 할부차인데도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한 사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